네, 첫 번째 경기. 자, 클리블랜드 대 뉴욕 양키스. 자,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 에이스 셰인 비버가 이제 출전을 하죠. 네, 0승 0패 지금 2.25 평자를 기록하고 있고, 자, 뉴욕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밍고 헤르만 선수가 선발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0승 1패. 그리고 평자 같은 경우에는 7.71 평자로 굉장히 폼이 안 좋은 상태죠. 이렇게 이제 지금 두 팀이 맞붙게 되는데, 현재 지금 타선이랑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 전체적인 거는 클리블랜드보다는 양키스가 좋아요. 네. 물론 뭐 이제 클리블랜드도 직전 시애틀한테 2연패를 했는데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분위기를 상승시키긴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양키스가 좀 더 좋은 상황. 하지만 그래도 지금 선발 투수에서는 양 팀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왜냐면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선발이 선발로 출전을 하고 있고,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선발의 구멍인 도밍고 헤르만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마운드 차이는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 양키스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헤르만의 약간 호투를 기대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양키스는 입장에서는 헤르만이 약간 호투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약간 비버를 좀 공략해서 이게 투수전이 아닌 난타전으로 가는 그림을 원할 겁니다. 그래야 이게 타격전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유리한 거는 클리블랜드가 아니라 양키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키스는 아마 이번에 좀 셰인 비버를 공략하기 위해서 좀 타선 쪽에 힘을 내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홈에서 뭐 비버가 굉장히 좀 선전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양키스 입장에서는 쉽지 않긴 해요. 아무래도 셰인 비버를 털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클리블랜드에서 셰인 비버가 어느 정도 호투를 하면은 결국 불펜도 지금 클리블랜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양키스 입장에서는 약간 좀 호재인 게, 지금 클리블랜드가 이제 직전 시애틀전에서 연장까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펜을 굉장히 좀 많이 소모했다는 점, 그리고 그 이제 불펜 이제 핵심 불펜인 스테판과 데로스 산토스를 클리블랜드가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을 못 시켜요. 왜냐면은 그 전에 두 경기 연속 연투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지금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게 만약에 비등비등하게 후반전 불펜전까지 간다고 하면은 좀 더 유리한 거는 저는 양키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셰인 비버가 호투를 하고 그리고 헤르만이 어느 정도 좀 털릴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로는 저는 클리블랜드 쪽 승을 볼게요. 이거 클리블랜드 승에 7.5 기준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건 언더 한번 보겠습니다. 셰인 비버가 약간 호투한다는 전제 하에 클리블랜드 승을 보기 때문에,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 오버보다는 좀 더 언더스코어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볼티모어 대 이제 오클랜드. 자, 볼티모어도 지금 거의 뭐 1선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카일 깁슨 선수가 이제 선발로 등판하고, 네, 지금 2승 0패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4.50의 평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존 패트릭 시어스 선수가 선발로 등판. 네, 자완 투수죠. 0승 0패에 평자가 네, 조금 많이 높아요. 지금 5.79로 약간 부진한 상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시즌 뭐 현재까지 봤을 때 볼티모어의 그런 타선이 전체적으로 지금 물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어느 팀이든 간에 중심 타선만 터지거나 하위 타선만 타지면은 굉장히 윤두준님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제 중심 타선만 뭐 따로 터지거나 안 그러면 하위 타선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터지는 팀은 전체적으로 타선의 기복도 심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과도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볼티모어는 중심 타선 그리고 하위 타선이
골고루 지금 터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선에서의 굉장히 지금 짜임새가 좋은 상태라서 어느 정도 일정 득점을 지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시즌 지금 볼티모어가 좌투수 상대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 이제 오클랜드의 선발이 이제 존 패트릭 시어스인데 이제 자완 선발이다 보니까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좀 더 약간 다른 선발에 비해서 공략하기 더 쉽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타선 분위기 그리고 선발 그런 것까지 다 하면은 볼티모어한테 지금 이점이 되는 거는 자투수한테 일단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클랜드의 선발이 어느 정도 고전할 가능성이 크고 자투수에게 강함. 그리고 깁슨도 지금 평자에 비해서 승운이 굉장히 따르는 투수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카일 깁슨이 나올 때는 볼티모어의 타선이 어느 정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볼티모어의 약간 타선이 터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수가 있죠. 그리고 원정에서 지금 오클랜드의 성적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타선에서 OPS가 꼴찌인 그런 오클랜드 등 여러가지 요소를 다 고려했을 때는 지금 약간 저는 오클랜드보다는 볼티모어가 좀 더 무난히 이기는 경기가 그려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OPS 같은 경우에는 출루율이랑 장타율을 합친 그런 이제 지표라고 봐서 그쵸. 아주 평균 뭐 에버러지 그런 거보다는 더 중요하게 보는 그런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 볼티모어 쪽 승을 볼게요. 볼티모어 승에 이제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8.5 기준은 오바 보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볼티모어가 어느 정도 타선이 터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언더보다는 오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볼티모어 승, 마인 승의 8.5 오버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대 이제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트 스토론 선수가 이제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자, 첫 경기에 굉장히 좀 잘했어요. 이제 무실점으로 이제 괜찮은 피칭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자책점이 없는 상황. 그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 에이스 샌디 알칸타라가 출격을 합니다. 자, 일단 1승 0패고 이제 자책점이 많이 줄어들었죠. 1.84까지 줄인 상황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일단은 매트 스트롬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이 선수가 이제 직전 양키스전에서 4이닝 무실점 피칭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첫 경기긴 하지만 나름 뭐 구위도 괜찮고 지금 윤두준 아내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윤두준 아내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제 쪽지 보냈으니까 혹시 한번 잘 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만약에 이제 보관함에 안 오셨으면은 스팸함까지 확인하시는 거를 권유 드릴게요. 네. 20개 후원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매트 스토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양키스전에서 4이닝 무실점을 하면서 좋은 피칭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닝 소화율도 조금 4이닝 정도밖에 못하다 보니까 이제 5이닝, 6이닝까지 끌고 가면은 어느 정도 구위도 많이 약해지고 제구도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마이애미 타선을 상대로 어떻게 할지 그거 약간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전 이제 6용 매치 상대로 7대2로 이겼지만 평균적으로 타선 자체는 굉장히 좀 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번 지금 터졌다고 해서 마이애미가 타선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약간 이번 시즌 약간 표보는 적긴 한데 그래도 지금 자투수 상대로 뭐 리그 전체 뭐 OPS 3위를 기록하면서 좀 마이애미가 자투수한테 약간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직히 타선만 믿으라고 하면은 저는 마이애미보다는 필라델피아 타선을 더 믿는 편이고 그리고 알칸타라 역시 작년 시즌 필라델피아한테 좀 약했던 거를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제 섣불리 원정 마이애미를 보기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게 마이애미가 이제 샌디 알칸타라가 나오니까 정배를 받았는데 알칸타라라고 해도 지금 현 상황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필라델피아, 저는 이거 역배승 볼게요. 역배승에 그리고 이제 프랜승 그리고 7.5 기준 언더. 일단 매트 스토롬이 이제 양키스 상대로 4이닝 무실점을 한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결과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느 정도 좀 그때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은 충분히 호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거는 7.5 기준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선발 알칸타라만 믿고 마이애미 원정을 가기는 좀 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유흥 매치 대 샌디에이고. 자, 유흥 매치는 이제 지금 핵심 선발이죠. 맥스 슈어저. 자, 하지만 지금 최근에 약간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왜냐면 1승 1패에 6.35 평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에는 다르비스 유. 자, 0승 0패에 지금 1.80 평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홈 애틀란타와의 약간 그 시리즈에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이제 분위기 좋게 매치 원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샌디에이고가 가장 무서운 거는 마운드가 아니라 지금 타선이에요. 왜냐면 지금 최근 3연승 중에서 타선이 뭐 거의 지금 중심 타선이랑 하이 타선이 골고루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도 10점 이상 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승수도 좋고 그리고 타선의 분위기도 좋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뭐 샌디에이고가 분위기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샌디에이고가 어느 정도 타선이 살아난 이유 중 하나는 그래도 이제 후안 소토가 어느 정도 지금 살아났습니다. 지금 뭐 계속 멀티히트를 하다 보니까 후안 소토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타선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샌디에이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슈어저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불안한 피칭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리고 다르비슈 역시 뭐 첫 경기 나쁘지 않게 하긴 했지만 지금 이닝당 출루율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높고, 그리고 본래도 이제 5이닝 던졌는데 4개나 주면서 어느 정도 좀 제구에도 약간 불안감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다르비슈 같은 경우에는 평자는, 아이고 무수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별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르비슈가 분명 평자는 지금 1점대로 굉장히 잘 던진 것 같지만 투구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볼넷도 많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맞으면은 장타 코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봤을 때 현재 지금 뭐 슈어저나 다르비슈나 약간 양 팀 다 양 선발 투수 다 털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도 약간 좀 더 약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현재 타선이랑 분위기는 샌디에이고가 많이 유리해요. 네. 그리고 다르비슈 역시 굉장히 이제 작년 매치 상대로 1할 초반에 그런 피안타율을 기록하면서 좀 어느 정도 매치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이거는 샌디에이고가 역배라고 해도 샌디에이고 쪽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약간 유리해 보이긴 해요. 그쵸. 하지만 저는 약간 이게 샌디에이고를 보는 입장이 선발 다르비슈를 믿는다기보다는 샌디에이고의 지금 터지는 타선을 믿고서 어느 정도 샌디에이고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선발 이제 양팀 다 선발이 둘 다 털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더 지금 타선이 살아난 샌디에이고 쪽 역배승을 보고, 네, 역배승을 보니까 프랜스까지 보는 입장. 그리고 요거는 7.5 기준으로 오바 볼게요.
아무래도 아직 슈어저도 폼을 다 찾지도 못했고 다르비슈는 투구 내용이 많이 불안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언더보다는 오버가 좀 더 끌리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매치 대 샌디에고 경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애틀란타 대 신시내티. 자, 애틀란타 이제 선발 브라이스 엘더. 자, 첫 경기 굉장히 호투를 잘했어요. 거의 6이닝 정도 먹으면서 무실점 피칭을 보여줘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했고, 신시내티의 선발인 지금 브레이엄 애쉬크래프트, 네, 요 선수도 굉장히 좀 좋은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7이닝이나 먹으면서 1.29 자책점을 기록을 했죠. 평자를 기록을 했죠. 자, 이렇게 이제 일단 두 투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아무래도 기록에서 보인 바 있듯이 양 팀 선발 투수 다 첫 경기부터 호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샌디에고한테 3연패를 당하면서 분위기는 다소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3연패를 한 약간 결정적인 이유가 뭐 투수 때문이기도 있지만, 지금 타선 사이클이 완전히 좀 죽은 상황이에요, 애틀란타가. 왜냐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득점 기회는 계속 꾸준히 만들고 있는데 그런 이제 기회를 잘 못 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타격감도 계속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애틀란타의 타선이 좀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신시내티도 뭐 직전 원정에서 뭐 필라델피아를 뭐 6대4로 이겼다고 하지만 최근 뭐 원정 3경기를 봤을 때 타선이 확 이렇게 살아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원정에서 좀 더 주춤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신시내티의 타선 역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거를 좀 더 보면은 현재 약간 양 팀의 타선은 확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들 역시 이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약간 의외로 투수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쵸. 솔직히 이제 애틀란타 빠따나 이런 거를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네, 투수전이라고 하기는 많이 좀 어색할 수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제 양 팀의 타선이 확 살아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약간 이거는 투수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불펜 싸움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그나마 이거는 뭐 애틀란타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왜냐면 애틀란타 불펜 자체가 이제 평균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굳이 승을 본다고 하면은 애틀란타 쪽 승을 볼게요. 그리고 네, 이 기준점은 8.5 기준은 언더 보겠습니다. 애틀란타 승에 8.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혹시나 뭐 이제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다음 경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콜로라도 대 이제 세인트루이스.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1선발이죠. 헤르만 마르케즈가 선발로 등판을 하는 상황. 1승 1패. 근데 지금 평자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4.76. 네, 평자를 기록하고 있고, 세인트루이스는 이제 스티븐 마츠. 자, 여전히 역시 이 선발 투수도 시즌 초반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자, 0승 1패 6점대 네, 평자를 기록하고 있고, 자, 일단은 약간 현재 타선을 보면은 물론 콜로라도도 완전 시즌 극초반보다는 죽긴 했지만 지금 현재 세인트루이스가 더 전체적으로 타선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미러키 전만 해도 그 전 경기에서 이제 6대 0으로 이기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1점밖에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선에 어느 정도 기복이 심하고, 그래서 약간 세인트루이스의 현재 타선은 좀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역시 이제 선발 투수 마르케즈는 이제 작년 기준 세인트루이스한테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 그쵸. 피안타율이 이제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3할을 넘기면서 어느 정도 좀 맞으면은 거의 안타가 되는 그런 지경이 되죠. 아무래도 이제 아레나도나 골드스미슈한테도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마츠 같은 경우에도 뭐 첫 경기부터 애틀란타한테 뭐 이제 5.1이닝 4실점을 약간 기록하면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특히 이제 10개 약간 안타를 허용하는 등 굉장히 좀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뭐 5.1이닝에 4실점을 기록한다 그런 거는 뭐 다 상관없는데, 여기서 약간 포인트가 마츠가 지금 10개의 안타를 허용을 했다, 그 처음 경기에. 이거는 뭐냐, 결국에는 이제 콜로라도 홈이 이제 쿠어스 필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어스 필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안타를 맞으면은 그 다른 경기장에 비해서 좀 더 장타가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홈런 아닌 것들도 홈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츠가 안타를 많이 허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 콜로라도한테도 좀 굉장히 장타를 좀 많이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쵸? 왜냐면 이제 안타 허용 개수가 많다 보니까 뭐 쿠어스 필드에서 장타를 맞을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요거는 마치 역시도 어느 정도 좀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요 선발 투수는 쿠어스 필드가 처음 경험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더더욱 좀 약간 호투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선발도 뭐 솔직히 콜로라도가 좀 더 경험 있는 그런 투수고, 그리고 타선도 전부 이제 콜로라도가 더 믿을 만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좀 세인트 루이스 쪽을 보기는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콜로라도 쪽 역배승 봅니다. 역배승에 이제 프랜스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콜로라도 역배승, 프랜스 이렇게 한번 보고, 자 다음 경기 이제 LA 엔젤스 대 이제 워싱턴. 자 LA 엔젤스의 이제 선발 투수, 네, 호세 수아레즈. 이 투수는 구위는 좋은데 그래도 약간 좀 기대보다 많이 지금 못 미치는 그런 피칭을 선보였어요. 네, 0승 1패 지금 12.46의 그런 평자를 기록하고 있고,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트릭 코빈 이제 많이 기량이 저하됐죠. 0승 2패 지금 8점대 방어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양 팀의 그런 선발 투수들이 조금 폼은 안 좋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LA 엔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토론토와의 시리즈를 통해서 타선이 이제 약간 살아난 모습을 다시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볼티모어랑 마찬가지로 중심 타선과 하위 타선이 골고루 터져주면서 이기는 경기든 뭐 지는 경기든 굉장히 좀 타격적인 면에서는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워싱턴 같은 경우에가 지금 계속 타선이 잠잠하다가 최근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타선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로라도 상대로도 이기는 경기도 좀 많이 보였고, 하지만 이게 약간 살짝 좀 그래도 믿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지금 워싱턴 같은 경우에 타선이 지금 살아난 거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게, 살아났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게, 일단 이제 콜로라도와의 그 경기가 쿠어스 필드라는 점. 타선이 터진 거는 솔직히 약간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쵸. 아무래도 여기 쿠어스 필드에서 지금 워싱턴 타선이 터졌다고 해도 지금 이게 워싱턴 타선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 경기까지 한번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워싱턴이 만약에 이제 LA 에인절스 상대로 타선이 터진다 하면은 이게 지금 쿠어스 필드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타자들의 타격감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뭐 이번에도 타선이 침체되면은 그냥 쿠어스 필드에서만 그냥 잘을 치는다, 약간 요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일단은 지금 LA 엔젤스가 굉장히 좋은 게, 지금 이번 시즌 좌투수 상대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전체 OPS가 그 리그에서 1위입니다.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좌투수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패트릭 코빈이 자완투수인데 코빈한테 있어서 지금 천사는 많이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아무래도 LA 엔젤스의 타선은 좀 터진다고 봐야 되는 경기가 맞고,
워싱턴 입장에서는 이제 호세 수아레즈를 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약간 관건인 경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인절스도 만약 불펜 쪽으로 가면은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핵심 불펜인 바리아랑 에스테베즈가 이제 계속 연투로 토론토전에서 연투로 이제 등판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못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 보통 이제 불펜이 출전을 할 때 3경기 연속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볼 때는 뭐 이게 비등비등하게 불펜전까지 가면은 살짝 위험할 수도 있다. 천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이거 에인젤스 승에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고 9.5 기준은 이거 오버 볼게요. 아무래도 일단 두 투수 다 어느 정도 좀 터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에인절스의 약간 타선이 지금 굉장히 살아나는 점, 그리고 자투수한테 강한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게 언더 보기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애리조나 대 미러키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는 선발 투수 잭 갤런이 등판을 하게 되고, 자 0승 1패에 네 7.59에라 네 7점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선발 투수가 웨이드 마일리 네 1승 0패로 네, 첫 경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실점 피칭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자 일단 잭 갤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애리조나의 에이스 선발 투수인데 지금 예상과는 다르게 2경기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도 좀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애리조나가 걱정이 안 되는 게 타선이 지금 폭발 중이죠. 네, 왜냐면 2게임 연속 지금 10득점 이상을 했기 때문에 다저스 상대로. 그러다 보니까 타선은 뭐 여전히 네, 기대해볼 만은 해요. 하지만 네 이거는 지금 마운드는 뭐 선발부터 지금 불펜까지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애리조나가 마운드로 갔을 때 불펜은 거의 가장 안 좋은 그런 네, 상황이라고 봐요. 전체 그 팀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잭 갤런이 호투를 한다고 해도 불펜에서 말아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살짝 좀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러키 지금 현재 타선도 워낙 이제 꾸준하게 좀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리조나에 비해서 딱히 밀린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타선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이제 지금 타선도 어느 정도 좀 비등하거나 애리조나가 좀 더 우위라고 가정을 해도 마운드 선발이나 불펜은 미러키가 이제 애리조나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이거 약간 좀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후반으로 가면은 유리한 거는 애리조나가 아니라 저는 미러키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마일리랑 이제 갤런이 좀 비슷하게 던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불펜 싸움까지 가면은 결국에는 미러키가 더 우위에 있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미러키 역배승 쪽을 보고, 요거는 이제 프랜스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8.5 기준은 요거 한번 오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애리조나의 타선도 굉장히 좀 많이 살아나갔고, 그리고 미러키도 타선 자체가 나쁘지 않고, 게다가 지금 갤런도 최근에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공략 당할 거를 염두에 두면은 8.5 기준은 언더보다는 오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러키 역배승, 프랜승, 8.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벌써 마지막 경기네요. 샌프란시스코 대 LA 다저스. 자,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자, 로건 웹이죠. 지난 시즌엔 계속 잘 던졌는데 이번 시즌은 초반에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승 2패 6점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 자 이제 LA 다저스 선발은 훌리오 유리아스. 자 2승 0패 지금 1점대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한테 3연패를 당하면서
약간 좋은 분위기가 많이 꺾였습니다 지금. 그래도 약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타선은 여전히 살아나고 있어요. 계속 타선은 뭐 여전히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중이다. 왜냐하면은 뭐 이제 애리조나한테 진 경기도 뭐 6득점, 8득점을 하면서 굉장히 좀 타선에서는 힘을 쓴 상태로 진 경기이기 때문에 타격 사이클은 지금 다저스 입장에서는 죽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직전 이제 캔자스시티를 이기면서 분위기를 전환시켰죠. 네, 3대1로 이제 이겨서 다행히 쓰이움 면했는데 여전히 지금 샌프란시스코도 타선의 기복이 심해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뭐냐 원정보다 홈에서 타선이 계속 안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그런 홈에서의 타격을 약간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게다가 뭐 지금 작년 시즌 유리아스한테 좀 약한 면모를 보였어요. 유리아스 상대로 이제 안타율이 1점대 한 중반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리고 현재 이게 자투수 상대로 OPS가 리그 전체 꼴등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유리아스가 자투수인데 샌프란시스코는 그런 자투수 상대로 리그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약간 약한지 지표로 보여드리면은 이게 29위, 이제 자투수한테 약한 이제 꼴등 다음이 29위인 디트로이트입니다. 지금 자투수 약간 상대 OPS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자, 이거를 뭐 만약에 수치까지 하면은 지금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투수 상대 패드그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패드그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그거 기록해두고 이제 일주일치 바로 그 기록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100개 후원 감사합니다. 네. 이제 분석 거의 다 끝났으니까 끝난 다음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디트로이트는 일단 뭐 자투수 상대로 OPS 같은 경우에는 0.518.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지금 낮은 그런 OPS죠. 근데 그것보다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지금 자투수 상대 OPS가 0.451입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투수 상대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선발 그리고 타선 전부 다저스가 저는 우위라고 봐요. 게다가 뭐 다저스가 이제 로건 웹한테 약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보다는 다저스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LA 다저스 쪽 승. 그리고 이제 7.5 기준은 이거 한번 얹어볼게요. 왜냐면은 다저스의 타선을 못 믿는다기보다는 샌프란시스코가 워낙 자투수한테 약하고, 그리고 홈에서 지금 타격 폼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면은 이거 함부로 약간 오바 찍기는 좀 어려운 경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해서 다저스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자, 일단 오늘은 이제 MLB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지금까지 뭐 분석 괜찮으셨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추천이나 그리고 별표 모양이 누르시면 즐겨찾게 되니까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일단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